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부트와 리액트를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 4일차, 4일차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제 3일차 때 제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헤매면서 여러분들한테 리액트 화면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주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보시고 아니면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화면을 보셨을 거고 아니면 나머지 공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화면을 보셨으면 정말 잘 따라오신 건데요. 자, 지금부터 4일차 어제 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오늘은 리액트 쪽이랑 서버 쪽이랑 동시에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화면을 딱 보시면 3000번, 로컬 3000번이죠. 이거는 뭐죠? 지금 제가 Node.js 서버를 안 내려놨기 때문에 리액트가 돌고, 노드가 서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보였어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안 보이죠. 데이터가 왜 안 보일까요? 지금 스프링부트를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코드 리액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열리면요. 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액트가 아니라 스프링부트 서버가 올라오면 이런 데이터까지 다 연동이 된 거예요. 지금은 현재 양쪽 스프링부트도 올리고 그 다음에 노드도 올려서 이제는 실제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보는 화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하나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어제 작업했던 게 서버의 옛날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 쪽에다 넣었었고요. 그쵸? 기억나시죠? 어제 이 보드 몽고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컨트롤러 그대로 3개를. 그 다음에 REST API 호출하는 방법을 REST 컨트롤러로 바꿨고 거기에 맞춰서 다 점도 기존의 JSP는 점도 호출이었지만 걔를 다 제거한 그냥 경로 호출로 이렇게 바꾼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군데를 또 바꿨는데 뭘 바꿨냐면 보드에 슬래시가 있었는데 이때는 JSP는 경로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슬래시가 있었지만 지금 다 JSON 리턴으로 바꿨죠. 그래서 슬래시를 다 뺐어요. 두 개를.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됐고요. 클라이언트는 중요한 게 생명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리액트가 처음에 올라오면 컨스트럭터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DB 마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더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렌더가 실행되고 이 렌더는 set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실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구조를 잠깐 보시면요. 요게 요 소스 board.js 이 소스가 얘를 말하는 건데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보드라는 엄마가 있고요. 그 엄마가 리스트하고 디테일하고 이미지라는 3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3개의 자식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이 목록 컴포넌트 리스트는 리스트 데이터라는 또 자식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데이터는 행을 말하는 거예요. tr 테이블 구조로 따지면 tr이죠. tr과 tb가 있는 하나의 행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부모는 얘고요. 얘의 부모는 얘예요. 얘는 자식을 3개를 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처음에 그려질 때 얘를 그리고 나서 이쪽 안에 렌더에서 얘 3개를 다 그리게 됩니다. 얘는 안쪽에서 얘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처음에 보드라는 이 처음에 엄마가 되는 이 보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스트럭터라는 생성자 함수를 제일 먼저 타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컴포넌트에서 보드라는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변수를 몇 개 선언했냐면 4개를 선언했죠. 근데 이 변수는 어떻게 선언해요? 이렇게 맵 구조로, 제이손 구조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메뉴1, 메뉴2, 보드 타입, 보드 데이터 이 4개를 제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드 데이터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필요한 ID, 타이틀, 컨텐츠, 파일명을 요소로 갖고 있는 거죠. 이 보드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한테서 받은 메뉴도 마찬가지네요. 이 3개는 엄마한테서 받은 이 엄마는 보드의 엄마는 누구예요? 앱이죠. 앱에서 받은 변수들이에요. 메뉴1, 메뉴2, 보드 타입. 이 보드 타입은 뭐냐? 싱글 이미지 게시판이냐, 멀티 이미지 게시판이냐를 구분해 주는 게 보드 타입이고요. 이 메뉴1, 메뉴2는 이 보드 타입에 맞춰서 얘 디자인을 바꾸려고 제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트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함수를 바인드를 해줘야 이 컴포넌트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어지는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함수 컴포넌트 did mount, 컴포넌트 will mount 또는 render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4개는 지금 왜 바인딩을 했냐? 이거는 사용자 함수예요. 제가 추가한 메뉴 클릭, 핸들 크리에이트, 핸들 컬터. 이 4개는 제가 추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인드를 한번 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트에서는 함수에 대한 바인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did mount는 이 컴포넌트가 다 올라왔을 때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뭘까요? 컴포넌트 did mount 다 올라왔으면 이 보드 타입에 따라서 화면을 이렇게 그리세요 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ll mount는 컴포넌트가 사라졌을 때 하는 일인데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네요. 메뉴 클릭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거를 클릭했을 때 하는 일이고요. 그때마다 제가 뭘 했어요? set state를 해줬죠. set state. 이거를 왜 해줬을까요? 이거를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1번에 가 있죠, 얘가. 근데 얘를 메뉴 클릭 뒤에 얘를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블럭 주석을 처리한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를. 빵.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림이 안 그려졌죠? 원래는 얘가 하얗게 되고 얘가 회색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렌더링을 해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set state라고 말씀드렸어요. set stat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set state를 하는 순간 얘가 렌더를 다시 부릅니다. 이 렌더 함수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다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얘를 눌러볼까요? 바뀌었죠. 네. 바뀌고 데이터도 새로 줘야 하고 오른쪽도 새로 뿌려준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set state다 라는 겁니다. 이 set state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액트에서는 얘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크리에이트라는 걸 제가 썼어요. 이 핸들 크리에이트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자식이 엄마한테 이게 뭔가 변경되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엄마 쪽에서 뭔가 그림을 새로 그릴 게 있으면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핸들 크리에이트하고 핸들 크리에이트 2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였냐면 자 보시면요. 핸들 크리에이트 1은 어디서 쓰냐
리스트, 이 자식, 첫 번째 자식인 리스트를 호출할 때 핸들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디테일, 이 상태를 호출할 때 핸들 크리에이트 2를 불렀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라는 이 자식이 만약에 네가 나한테 뭔가 정보를 알려줄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 내가 핸들 크리에이트에서 받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줄게, 이 얘기예요. 만약에 핸들 크리에이트 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에서 엄마 나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들 크리에이트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내 자식이 뭔가 데이터를 바꿨는데 나한테 그걸 알려줬네? 그럼 나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핸들 크리에이터는 이거는 뭐예요? 자식이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줬을 때 제가 그 알림으로 인해서 렌더링을 다시 할다.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식 같은 경우에는 핸들 크리에이터가 없어요. 그쵸? 얘는 왜 없을까요? 왜 없냐? 굳이 안 알려도 된다. 왜? 디테일하고 이미지는 사실은 클래스를 나눠 놓기는 했지만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이미지를 여기다 같이 넣어놔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이미지를 컴포넌트를 분리하지 않아도 이 디테일 그 컴포넌트에서 같이 넣어놨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하나니까.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거랑 이 상세랑 이 이미지는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분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가 좀 독특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뀔 때 당연히 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림을 다시 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렌더 함수가 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첫 번째 자식인 리스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버단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보실게요. 아까 위에도 서버단하고 연동은 됐었죠? 메뉴 클릭할 때 패치. 이 패치라는 게 jQuery의 AJAX라고 비슷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어디를 타냐면 이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이 되면서 보드라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죠. 그럼 얘는 보드라는 문자열을 받아요. 받아서 받는데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하드 코딩을 해도 똑같은 거니까요. 보드라는 거는 보드를 호출하면 나는 무조건 첫 번째 메뉴를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 메뉴를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받은 걸 여기다 넣긴 했네요. 보드 타입에 이 보드라는 걸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드2를 부르면 보드2를 리턴하게 되고 보드2는 여기에 담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패치라는 건 서버를 부른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리스트는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목록. 말하자면 얘를 말하는 거죠. 얘를 말하는 건데 얘가 보시면 역시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컨스트럭터에 또 변수를 선언했는데 여기는 변수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를 제가 두 개를 선언했어요. 원래는 하나만 선언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잘 구성을 한다면. 근데 저는 일단 두 개로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목록. 이 목록의 데이터를 그냥 받는 목록을 변수를 하나 설정했고 보드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보드는 요거예요. 요거 오른쪽 거.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했고 여기도 역시 제가 만든 함수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인드를 두 개 해준 거고요. 이 두 개는 뭐냐면요. set 보드 데이터라고 해서 엄마한테 알려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핸들 크리에이트로 해가지고 역시 엄마한테 알려주는 게 있네요. 얘는 뭘 알려줬을까요? 아마 목록을 다시 받았으니 목록 화면을 그려주세요 라는 걸 것 같고요. 얘는
데이터를 하나를 받았으니까, 요게 데이터를 받은 거네요. 그죠? set 보드 데이터가 데이터를 하나 받았으니 상세를 그려주세요 하는 게 set 보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 크리에이트에는 이 핸들 크리에이트는 뭐냐면 얘네요. 얘가 바뀌었을 때 얘가 리스트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데이터가 엄마 나 바뀌었어요 라고 알려줬을 때 리스트가 다시 그리는 게 핸들 크리에이트네요. 그쵸? 얘는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리스트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는 설명이 됐고 컴포넌트 디드마운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서버로 해서 목록을 조회하는 걸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를 딱 호출하면 얘를 호출하는 거죠. 리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보드 리포지터리 파인드 올 얘는 뭐냐면 이제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함수예요. 요거는 두 번째 강의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보드 리포지터리 find all이라는 거는 몽고DB에서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모두 끄집어내세요. 지금 검색 조건은 현재는 없는 거고요. 여기다 검색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없는 상태로 그냥 전체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맵에 담아서 리턴을 한 거예요. JSON으로. 그럼 얘는 그거를 JSON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때 이 리스트, 데이터.리스트일 때 이 리스트가 무슨 값이냐? 요 값이에요. 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스트가 담겨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뺑뺑이를 돌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를 강제로 그냥 오른쪽에다 이렇게 뿌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리스트에서 그냥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짠 겁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유용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무식한 방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참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건 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서 set 데이터를 해라. set 보드 데이터를 해라. set 보드 데이터를 해라. 이겁니다. set 보드 데이터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on create가 들어가는 화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리스트에서 불러주는 화면이 handle create라고 그랬잖아요. handle create에서 보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set state를 했죠. set state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 개가 다시 그려집니다. 왜냐? 키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었을 거고 데이터가 조회된 다음에 들어왔을 테니까 그때 얘네들이 아이디나 뭐 이런 게 찼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행을 클릭했을 때도 그거는 이제 리스트 데이터에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가 담겨왔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다시 그려주세요 하는 일이 set 보드 데이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리스트는 다시 맵으로 선언이 되면서 제가 리스트 데이터, 자식을 그리는 변수에 담았죠. 이 리스트 데이터를 그려주는 변수에 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문 같은 걸 돌 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쓰더라고요. 보통은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선언을 해서 바로 렌더링을 시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 8건을 한 번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 컴포넌트 자체를 클래스를 그냥 담아버리는 거예요. 배열로. 여기다가. 이 보드 리스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배열로 선언한 얘거든요. 여기서 담을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배열이라는 얘기예요. 그 배열을 담았고 그거를 set state에 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set state가 하는 일은 렌더링을 다시 한다고 그랬죠. 요 렌더링을 다시 하면서 얘를 그리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 위에서 얘죠. 이 리스트 데이터의 배열을 담고 있는 이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배열 변수 얘를 다시 그려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보드 리스트는 뭐예요? 리스트 데이터. 이 보드 리스트는 뭐예요? 리스트 데이터죠. 리스트 데이터가 뭐였어요? 예, 리스트의 자식이었죠. 그럼 리스트 데이터를 잠깐 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트에서 보드 데이터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비드 마운트에서는 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네요. 비드 마운트도 안 했고, 여기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뭐 서버 단을 갔다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뭐예요? 한 행을 그리는 렌더를 했어요. 렌더를 어떻게 했냐면 tr과 tb로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뿌려주는 요 값들은 다 props라고 해가지고 부모한테서 전달받은 값으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요 trtd, trtd 얘는 뭐예요? 결국에 리스트 데이터 컴포넌트입니다. 이 리스트 데이터 컴포넌트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서 사용자 함수가 또 있는데 setDetai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setDetail이라는 함수를 on 클릭할 때 부르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on 클릭할 때 얘를 왜 불렀어요? on 클릭 시에 on 클릭이 뭐예요? 이거를 클릭할 때 set 디테일을 불렀어요. set 디테일 불러서 한 일은 뭐예요? 그림을 다시 그려라 라는 거죠. 다시 그려라. 뭘 다시 그려? this proofs id, this proofs title. 현재 클릭한 값으로 보드 데이터를 다시 설정하고요. 그 보드 데이터 아닌가요? 그렇죠. 설정하라고 그 설정된 거를 엄마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클릭이 돼서 현재 아이디하고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엄마하고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onCreate는 엄마를 불러요. 리스트를 불러서 가면은 이 핸들 크리에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왜 실행되겠어요? 여기 리스트 데이터를 호출할 때 맨 끝에 보면 핸들 크리에이트라고 또 이렇게 자식하고 호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 나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핸들 크리에이트 타요. 핸들 크리에이트 타면 얘가 이 받은 데이터가 이 보드 데이터에 매핑이 돼요. 매핑이 되면 제가 또 하는 일은 뭐예요? 목록을 다시 그릴 수도 있지만 목록을 다시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목록의 그 상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바뀐 걸 다시 그 엄마한테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엄마. 그러니까는 얘가 알려주고 얘가 다시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보드한테.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보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핸들 크리에이터 2가 보드 데이터가 바뀌었네. 아이디가 새롭게 바뀌었네. 현재 아이디가 1번이었는데 지금 클릭한 아이디가 2번이네. 그러면서 얘가 다시 얘를 렌더링을 하는 거죠. 디테일하고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시면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2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왜 바뀌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누르면서 여기에 뒤에 아이디, 뭐, 제목, 내용이 바뀐 거죠. 바뀐 거를 엄마한테 알려주니까 엄마가 그림을 다시 그리라고 렌더링을 한 거예요.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옛날에 jQuery일 때는 저희가 도움을 그 무슨 문자열 구조로 다시 그린다거나 아니면 jQuery를 이용해서 다시 그리는 그런 로직을 분명히 넣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리액트는 그런 게 없어요. 신기하죠? 그냥 원래 렌더에 그려져 있던 거가 별다른 그 코딩도 없었는데 그냥 이 set 스테이트만 잘 맞췄더니 그래서 이 set 스테이트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set 스테이트를 잘 맞춰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별다른 코딩이 없는데 그림을 그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리액트는 이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액트를 쓰나봐요. 요즘에 그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 1년은 1년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잘 만들어진 그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가 개발된 그런 프로젝트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모르겠지만 뭐 독학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레임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프레임워크.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데이터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죠? 리스트 데이터는 뭐예요? 얘입니다. 얘를 클릭하는 순간 근데 상세하고 이미지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 소스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소스가 안 보이실 텐데 제 홈페이지 가셔서 마지막 강좌에 가시면 이미 다 소스가 깃허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좌를 보실 때쯤이면 거기서 소스를 닫아놓고 천천히 따라오셔도 되니까 만약에 동영상이 너무 빨랐다, 소스 이동이 너무 빨라서 따라할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소스를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한번 가볼까요? 디테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얘죠, 얘. 디테일은 얘입니다. 얘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냥 얘는 아예 하나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변수가 많은데 왜냐면 여기는 실제 이 버튼들의 기능을 다 넣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많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REF라는 거 있잖아요. ID REF, 타이틀 REF. 이 REF가 뭐냐면 리액트에서 예전 JSP에서 썼을 때는 ID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ID 역할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jQuery 쓸 때 ID를 많이 쓰잖아요. 그 ID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ID 걸어 뭐 땡땡해서 뭔가를 넣어놨는데 이 ID 역할을 하는 게 REF입니다. REF는 선언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 선언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상단 컨스트럭터 부분에 변수가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는 저장에 관련된 요 함수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돌아가는 거고, 캔슬은 취소, 델은 삭제, 델 이미지는 그림 삭제. 핸들 체인지는 뭐냐면 이게 리액트가 희한하게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상하게 핸들 체인지를 안 넣어뒀더니 오류가 나더라고요. 스크립트 오류가. 그래서 왜 그런지 아직 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들 체인지하고 파일 체인지, 이게 파일 핸들을 넣어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서 넣어준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함수를 쓰기 위해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건 계속 동일한 내용이고요. 컴포넌트 디드마운트에서 한 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시 그려라 그거예요. 이 안쪽 내용을 다시 그려라. 다시 그려라는 거고, 다시 그릴 때 렌더가 탔겠죠. 이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렌더가 있습니다. 렌더에서 제목 내용을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그룹으로 이렇게 if 문장으로 나눠진 게 있는데 리액트 if 문장도 참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싱글 게시판일 때는 파일을 하나만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멀티 이미지 게시판일 경우에는 이미지를 멀티로 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멀티플이라는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단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렇게 분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버튼이고, 이 id는 키값이죠, 키값. 그래서 히든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취소, 삭제, 그림 삭제 이렇게 화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여기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왔으면 먼저 신규를 등록하실 때는 취소를 먼저 누릅니다. 그래야지 아이디가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얘는 그냥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취소가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를 하고 여기다
사사 넣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돼서 사사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삭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완전히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삭제를 제가 안 시켰어요. 그림 파일들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자바 쪽에서 그림까지 삭제하는 로직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림 삭제는 별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사로 제가 그림까지 같이 첨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파일 선택인데 얘는 싱글 이미지 게시판이니까 두 개 선택이 안 돼요. 그쵸? 하나만 선택이 되죠? 하나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들어갔고 사사를 클릭하면 소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그림 삭제까지 마저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그림 삭제를 클릭을 하면 예, 그림이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자바 쪽이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바를 열어놓으면 세이브를 딱 누르는 순간에 이거는 제가 이런 코딩이 가끔 보이실 텐데 처음에 이게 막 다시 그려지는 게 막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막 어쩔 때 세이브를 타야 되고 그런 거를 구분해주는 분기 처리를 잘 몰라가지고 리액트에서 이렇게 소스를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빈값이거나 undefined는 아직 로딩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요런 거를 쓰면 되긴 하는데 요걸 is mounted라는 걸 몰랐을 때 이 코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다. 뭐 이 뜻입니다. 얘는. 그리고 저장하시니까 메시지 뜨고 이게 딱 보면 jQuery 같이 보이는데 진짜 희한하게 이게 먹더라고요. 이게 폼 데이터가 먹어요. jQuery처럼.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jQuery에 파일 첨부할 때도 비슷한 걸 써봤을 텐데 폼 데이터를 선언해서 id, 타이틀, 컨텐츠를 매핑을 했고요. 얘는 무슨 값이겠어요? 요 값들이겠죠? 매핑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싱글 게시판이고 얘는 멀티 게시판이겠죠? 싱글 게시판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일 빈서에 담고요. 멀티 게시판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일에 담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담으면 파일이 실제로 담겨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냐 신규냐에 따라서 add나 mode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멀티냐 아니냐에 따라서 add냐 add2, mode냐 mode2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패치를 부르는데 한 가지 메서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CRUD는 포스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세이브를 할 때 여기도 이미 포스트를 해놨네요. 그렇죠? 포스트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포스트 요청만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스트를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보통 헤더에 뭔가를 선언할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요청 시 헤더에 선언할 건 이렇게 하고 바디에는 여기서 담았던 폼 데이터를 그대로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 add라는 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add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타이틀 컨텐츠가 들어올 거고요.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뭐 아이디는 빈값이 왔을 테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파일은 멀티파트 파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멀티파트 파일로 담겨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파일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와서 쭉쭉쭉쭉 실행이 되다가 실제로 파일을 저희 레포지토리에 저장을 하고 로컬의 레포지토리에 저장하고 몽고DB에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이 성공에 관련된 맵을 제이슨으로 던집니다. 뭐 멀티도 마찬가지고요.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은 파일도 물론 수정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파일도 수정이 되지만 몽고DB 자체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강의 때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들으시고 오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 소스만 봐서 난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몽고DB 난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두 번째 강의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DB를 몽고DB를 쓰고 있으니까 모드나 애드나 다 같습니다. 함수가 약간씩 틀릴 뿐이에요. 모드2도 마찬가지고 모드2, 애드2는 뭐라고 했죠? 파일만 멀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일만 멀티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실제로 몽고DB가 수정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는 보시면은 삭제라는 거를 호출을 하고 포스트로 역시 던졌죠. 그럼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얘는 몽고DB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델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델 이미지는 뭘 삭제하는 거냐면 몽고DB는 수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몽고DB는 수정을 하고 실제 파일을 삭제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린 삭제는 데이터는 빈값으로 파일명을 빈값으로 만들어 주고 실제 파일,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디테일 설명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디테일 설명이 끝났고 이 핸들 체인지는 가만히 있어봐. 핸들 체인지는 어디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온 체인지에 핸들 체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온 체인지에 이런 게 안 들어, 온 체인지에 뭔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체인지에도 제가 파일 핸들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돼요. 빈값으로 만들어 놔도 되더라고요. 얘도 아마 빈값으로 만들어 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선언을 안 해놓고 온 체인지를 안 해놓으면 뭐라고 스크립트 오류가 되냐면 뭐 이네이블이 안 된다? 뭐 에디팅이 이네이블이 안 되는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리드 온리가 기본인가 봐요. 리렉트가. 그래서 이렇게 값을 수정하려면 저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리드 온리로 이게 인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에디팅을 하려고 넣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가 하나 남았네요.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얘를 그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려주려고 할 때 서버에서 받은 파일명으로 이미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면 이미지라는 서버로 호출하는데 파일명을 파라미터로 던져서 이미지를 갖고 오죠. 얘가 뭐냐면 이미지라는 서버 함수를 API를 호출할 때 파일명을 파라미터로 던져요. 이렇게 파일명을 파라미터 던지면 얘가 받아서 그 파일명을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 파일을 찾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던져요. 이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이 베이스 64 인코딩이거든요. 얘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근데 멀티는 이미지2가 이렇게 이미지2를 호출하죠. 멀티는 약간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이 다른데 얘는 아예 이미지 태그까지 같이 그려서 리턴을 하게끔 해놨어요. 멀티를 쏠 때는. 그래서 멀티일 때는 어떻게 그림이 표시되냐면 첨부된 이미지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까지 모두 그리게 됩니다. 이 렌더에서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싱글 이미지는 여기서 베이스 익스 인코딩을 받았어요. 받아서 텍스트로 열 때는 받아가지고 이미지라는 변수에 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놔요. 그러면 그 이미지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은 게 셋스테이트를 했기 때문에 렌더링이 탈 거 아니에요? 렌더링이 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건데 이렇게 된 src에 제가 이미지라는 변수를 담았잖아요. 얘가 다시 그려지면서 이미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멀티 이미지는 어떻게 됐어요? 크리에이트 마크업이라는 게 뿌려지는 거죠. 멀티 이미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실제로 이미지 태그까지 같이 포함된 게 리턴되고 얘가
이 데이터가 이미지 리스트라는 변수에 담기는데 그 이미지 리스트가 뭐냐면 이미지 리스트가 사실은 요거네요. create markup이라고 제가 선언을 하나 해놨는데 이렇게 마크업을 선언했는데 요게 이미지 리스트를 리턴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리게끔 제가 지금 해놨네요. 요거는 뭐냐면 HTML 태그를 그대로 뿌려라 이거예요. 그대로 HTML을 인식하게끔 해서 뿌려라. 뿌릴 때 어떤 함수를 타겟해서 뿌리냐? 요 마크업을 통해서 뿌리는데 얘는 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요것도 아마 리액트는 상당히 좀 독특해요. 이게 지난번 JSP 하고 했을 때는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참 리액트가 참 대단하면서도 어렵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소스를 리액트 쪽 소스하고 자바 쪽 소스를 같이 해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스크롤을 너무 빨리 하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빨리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소스하고 요 내용들 다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고 GitHub 소스 링크도 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참조해서 천천히 따라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제가 리액트 초보예요. 저도 리액트를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 더 많이 하셔서 좋은 강의 하시는 분들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리뷰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